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출산 테일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테일하면 제왕절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는 시술을 말하는 거죠. 제왕절개.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 시 자연분만이나 정상분만이 어려운 경우, 출산 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때 하는 수술법을 갖다 우리가 제왕절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왕절개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이 수술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결혼도 늦고, 그래서 고령의 임산부라든지 정상적인 태아보다 큰 태아를, 또는 태아가 거꾸로 앉아있는 여가라든지 태반이 산도를 막아서 난산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제왕절개를 하게 되죠. 2018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왕절개의 남용 우려라는 제목으로 통계 조사를 낸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평균 21%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게 10년 뒤에는 29%를 넘어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때 2018년도 이때 벌써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약 2배가 넘는 42%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명약을 공부하고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저는 부여를 해봤습니다. 인간이 탄생할 때 출생과 동시에 운명이 정해지는 숭고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산부, 그 부모가 소중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출생의 비화,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성산문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세조 때 세조의 폐위와 단종이 복군을 갖다가 기획했다가 결국 실패로 병자사화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역신 중에 한 분이죠. 상당히 집안은 권문세가로 아주 명문 귀족 집안이나 마찬가지죠. 그의 할아버지는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할 때 우왕과 창왕을 하야시키고 이성계를 갖다가 조선의 왕으로 옹립하는데 개국 공신의 반열에 들어있는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이분도 승종원의 우부승지, 상당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직원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병자사화 때 이분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세 동생들,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관비나 노비로 팔려나가게 되고요. 멸문지하를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성산문입니다. 그 성산문 이름에서 보면 3번 묻는다, 3번을 묻고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산문이라는 비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서 산실에 들어갔는데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밖에서 헛기침을 하면서
하면서 돌아갑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꼭 아기를 낳을 때 물어보고 낳아야 되느니라,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 상고의 고통을 갖다 참지 못한 며느리가 지금 아버님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직은 안 되느니라. 다시 한번 참아봅니다. 그렇게 또다시 상고 고통이 오고 결국은 3번 붓고서 태어난 이 분이 바로 성산문이다 하는 비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명략을 공부하신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약 1시간이나 2시간만 늦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단명으로 멸문지화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이나 귀족, 권문세가에서는 이 명략을 전부 다 공부를 했죠. 기본 필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궁에서 임금들도 마찬가지로 이 역학을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 과거 시험을 보려면 그저 명리 역학을 갖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할아버지 성달생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저 사주팔자를 뽑아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충신이로다 하면서 충신이기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을 녀석이라고 한탄을 하는 이런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지가 갈길이 찢기는 거열형이라고 해서 머리는 머리끝대로 잘려져서 저작거리에 걸려있고 발은 발대로 동서사봉으로 팔다리는 찢겨져 나갑니다. 그 중에 다리 하나를 갖다 김시습이라고 하는 이 생육신 이분이 다리 하나를 모셔다가 노량진 새육신묘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묘소가 3군데나 있는 참 불행한 안타까움이죠. 심지어는 살아있는 아버지야 목숨을 잃고 동생들 다 목숨을 잃었지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묘소까지도 자손이 역적이라는 이름하에 산소가 파헤쳐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성산문의 비하에서 우리들은 많이들 얘기를 하고 회자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출산태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생을 하는 순간 그때 첫 호흡, 첫 울음을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그 공기 속에, 그 에너지 속에 자연의 기적 에너지가 슉 빨려 들어가면서 바코드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DNA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죠. 같은 부모 아래 여러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습이나 생김새, 혈액형 등은 비슷비슷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성격은 다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태길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왕절개를 갖다가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출산태길을 할 때 출산태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태길은 제왕절개를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산모의 출산 예정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잡히면 그걸로부터 거꾸로 약 10일 전 후부터 시작해갖고 거꾸로 계산하면서 좋은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약 태어나기보다 한 2주 정도의 어떤 그 틀을 아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아기가 우리 왕자님인지 공주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우리 산모가
지금 초산인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간지 요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일이나 시간, 그래서 그 다니던 병원의 의사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고보다 태어날 소중한 자녀의 성공과 건강,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의 출산 태기를 하신 모성애의 강한 찬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만큼 출산 태기는 반드시 학문과 실전 경험이 많은 분에게 의뢰해서 건강한 출산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출산 태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경쟁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